네, 다음은 MPI reduce입니다. MPI reduce는 커뮤니케이터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의 샌드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통신을 해서 루트 프로세스로 가져옵니다. 루트로 지정된 프로세스로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오퍼레이션을 행합니다. 연산을 행하고 그 연산의 결과를 루트 프로세스의 리시버퍼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리듀스의 그 특징은 이제 어떤 오퍼레이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오퍼레이션한 결과가 루트 프로세스의 리시버퍼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버퍼가 두 개 있다라는 것은 뭐 기존의 게더라든지 스캐터와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이 그 리듀스 집합통신 루틴에서 사용이 되는 그 기본적인 연산은 그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연산들이 있고요. 썸과 프로덕트, 그 다음에 그 썸과 프로덕트 연산을 사용할 수 있는 MP의 데이터 타입들, 그 다음 맥스, 민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들 등등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연산과 각각의 데이터 타입들이 있고, 뭐 연산은 뭐 포츄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C에서 또 포츄란에서 이렇게 또 특이한 연산이 맥슬락, 민락이라는 것인데, 포츄란 같은 경우는 포츄란 90 표준 라이브러리에 이 맥슬락, 민락이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어레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고 그거의 위치까지 알려주는 그런 그 연산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놈은 그 연산의 결과가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포츄란 같은 경우는 2 인테저, 2 리얼, 2 더블 프리시전.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두 개씩 저장이 되죠. 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플로트 인트, 더블 인트, 롱 인트, 2 인트, 그다음에 쇼트 인트, 롱 더블 인트 이와 같이 그 두 가지 정보를 가지는 그런 이제 데이터 타입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C 같은 경우 이들이 스트럭처가 돼가지고요. 플로트 인트 같은 경우는 플로트 하나와 인트 하나로, 더블 인트 같은 경우는 더블 하나와 인트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이제 인트가 바로 그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런 그 데이터 위치를 저장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 MPI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연산뿐만이 아니고 사용자가 오퍼레이터를 정의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오퍼레이터를 리듀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오퍼레이터를 이제 지정하는 방법은 일단 그 오퍼레이터의 기능을 하는 어떤 펑션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펑션의 인터페이스가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가 인풋 벡터, 두 번째 아규먼트가 인풋과 동시에 아웃풋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벡터의 랭스가 들어가고 그 이제 각각의 벡터의 성분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 이와 같은 이제 인터페이스를 가지도록 펑션을 하나 만들고요. 이제 그 펑션을 오퍼레이터로 지정해주기 위해서 MPI of create이라는 그런 MPI 루틴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펑션의 이제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펑션, 그 오퍼레이터가 커뮤트한가 커뮤트하지 않은가를 그 지정해주는 그런 로지컬 그런 그 데이터 타입이 들어갑니다. C에는 이제 로지컬 타입이 없으니까 인테저를 썼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이제 true로 들어가서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연산일 경우에는 그 연산 수행이 조금 더 빠르게 수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my operator 펑션을 어떤 오퍼레이터로 이제 이렇게 매칭 시켜줘야 되겠죠. 그 오퍼레이터 심벌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듀스 예를 하나 보시면은요. 지금 그 1부터 9까지 그 9개의 성분, 어레이 9개의 성분 값을 그 썸하는 그런 이제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프로세스 혼자서 9개의 데이터를 모두 다 더하는 것이 아니고요. 3개씩 병렬로 계산을 합니다. 0번이 3개, 1번이 3개, 2번이 3개 병렬 계산을 하는 거죠. 병렬 계산을 해가지고 각각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이 결과를 다시 다 더해야지 원래 구하고자 했던 1부터 9까지 합이 될 텐데요. 그것도 이제 각 프로세스가 따로따로 병렬로 계산했으니까 한 군데로 모아야 되겠죠. 한 군데로 통신을 해서 모아가지고 그걸 다 더해서 최종 결과를 얻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모아가지고 최종 결과를 얻는 것까지 리듀스 하나를 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 리시브를 해서 그 받은 데이터를 다시 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리듀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들을 모두 다 통신을 하고 통신한 결과를 모두 다 합쳐서 최종 45라는 결과를 내기까지 리듀스 루틴 하나를 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병렬 계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 분배를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그냥 뭐 코드에서 직접 이렇게 명시적으로 데이터 분배를 했습니다. 스타트 엔드 값이 프로세스마다 다르죠. 0번 프로세스는 스타트가 1이 되고 리시브 i 엔드가 이제 3이 되겠죠. 그다음에 1번 프로세스는 이제 i 스타트가 1 곱하기 3 플러스니까 4가 되고 엔드가 6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2번 프로세스는 스타트가 7이 되고 엔드가 9가 되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누어집니다. 나뉘어져 가지고 자기가 할당받은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만큼 어레이 A를 초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구합니다. i 스타트부터 i 엔드까지 3개씩만 더하는 거죠. 이건 이제 모든 프로세스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영역이 되니까 여기서 병렬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데이터가 나뉘어져서 들어갔죠. 나뉘어져서 들어갔고 그것들을 각 프로세스가 이제 3개씩 그 계산하는 과정이 이것이 동시에 3개의 프로세스에 동시 수행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 프로세스가 계산한 이 썸을 모두 다 합치기 위해 가지고 리듀스를 호출했습니다. 리듀스를 호출해서 썸 하나를 통신을 해서 그 통신한 결과 지금 이제 0번 프로세스가 루트가 돼 가지고 루트 프로세스로 이제 그 가져오게 되겠죠. 통신해서 가져왔고 그것을 연산 MPI 썸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그 TMP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TMP가 최종 결과가 되고요. 이 의미 있는 TMP 값은 0번 프로세스만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TMP를 썸으로 받았는데 0번 프로세스만 지금 썸 값을 출력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제 또 코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eduction.f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코드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물론 이제 프로세스를 반드시 지금 3개를 써야 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mpxlf 90 reduction.f고 실행 프로그램 이름을 reduction으로 하겠습니다. 실행하기를 reduction을 -props 3개를 써서 실행하게 되면 이제 0번 프로세스가 최종 결과 45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것은 뭐 그 방금 우리가 이제 해본 그 예제는 스칼라에 대한 리듀스 예제였는데 벡터, 즉 어레이에 대한 리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시면 크기가 2인 어레이들에 대해 가지고 연산 MPI 썸을 이용해 가지고 리듀스한 결과가 이렇게 크기가 2인 다시 어레이가 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경우라면 이제 MPI 리듀스를 쓸 때 통신해야 되는 데이터의 개수가 2개가 돼야 될 겁니다. 카운트 값이 2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all reduce는 뭐 짐작하시다시피 그 이제 리듀스한 결과가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터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의 샌드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리듀스를 하죠. 리듀스를 해가지고 리시브 버퍼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리시브 버퍼는 어떤 특정 프로세스의 리시브 버퍼가 아니고 all 그러니까 이 커뮤니케이터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의 리시브 버퍼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리듀스하고 비교했을 때 아규먼트가 루트를 지정해주는 아규먼트가 하나 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좀 하나 더 간단해졌죠. 그래서 리듀스한 결과가 어떤 특정 프로세스로 지정된 특정 프로세스로 저장된다면 그게 그냥 리듀스가 되는데 all 리듀스는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의 리시브 버퍼에 리듀스된 결과가 다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스캐터입니다. 스캐터는 겟더의 역함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스캐터는 뭐 아주 그 간단한 그런 것이 되고요. 그래서 겟더의 완전한 그 역함수가 되기 때문에 겟더에서의 루트 프로세스는 그 데이터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데이터를 나눠주는 역할을 루트 프로세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겟더는 루트 프로세스가 이제 리시브 버퍼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루트 프로세스가 샌드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각각 샌드 카운트 개씩만큼 나눠 가지고 이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루트를 포함한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의 리시브 버퍼를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보시면 완전히 겟더의 그 반대입니다. 여기서 0번 프로세스가 루트로 지정이 됐는데 그 0번 프로세스의 이 데이터, 샌드 버퍼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씩 쪼개져 가지고 그것이 모든 프로세스, 커뮤니케이터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의 리시브 버퍼로 지정이 됩니다. 이때 동일한 개수만큼씩 나눠줄 때 스캐터를 씁니다. 만약 이 개수가 달라진다면 스캐터에도
그 스캐터 V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그 데이터 통신을 구현한 코드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0번 프로세스가 샌드 버퍼를 초기화해 가지고요. 이 결과를 그 커뮤니케이터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한 개씩 쪼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코드가 되는데, 이것도 한번 실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와 같은 슬라이드에서 보신 그 코드고요. 이것도 지금 프로세스 개수를 3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pxrf90 scat.f를 스캐터를 이제 마이너스 prox 3개를 이용해서 통신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0번은 1, 1번은 2, 2번은 3의 데이터를 이렇게 스캐터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캐터의 V 버전인 스캐터 V입니다. 스캐터 V는 뭐 겟더 V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스캐터가 되는데, 이제 각 그 데이터의 개수가 다르게 스캐터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보시면은 지금 0번 프로세스의 샌드버퍼 6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0번 프로세스 리시버퍼의 1개, 1번 프로세스 리시버퍼의 2개, 이제 2번 프로세스 리시버퍼의 3개를 이제 스캐터를 합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스에게 보내는 그 데이터의 개수가 다르니까 각 프로세스에게 보내는 데이터 개수를 지정하기 위한 그런 어레이 send count를 쓰고요. 그것을 어느 위치부터 1개, 어느 위치부터 2개를, 또 어느 위치부터 3개를 보낼 것인가, 그 위치, 그 샌드하는 그 데이터를 그 개수만큼 샌드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위치를 지정해주는 그런 어레이로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뭐 getV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네, 그 다음은 그 베리어입니다. 베리어는 아규먼트가 커뮤니케이터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MPI 베리어를 호출했을 때 이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는 이 베리어에서 동기화가 됩니다. 즉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먼저 자기 작업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다가 베리어를 호출하게 되면은요, 딱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들이 그 베리어에 도착할 때까지, 커뮤니케이터 내에 있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이 베리어를 호출할 때까지 먼저 온 놈이 거기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MPI 루틴이 MPI 베리어가 됩니다. 동기화를 위한 루틴인데, 이런 동기화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베리어를 하게 되면은 프로세스들이 자기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거기서 딱 멈춰져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드 성능에 이제 그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뭐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된다라면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이런 베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all-to-all은 모든 프로세스들이 모든 프로세스들에게 데이터를 스캐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0번 프로세스가 우선 그 1, 2, 3 데이터가 스캐터가 됐고요. 1번 프로세스가 가진 데이터가 샌드버퍼에 있는 데이터가 스캐터가 되고, 2번 프로세스가 가진 데이터가 스캐터가 되는 그런 형태의 그 통신을 하는 것이 all-to-all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0번이 가장 먼저 스캐터를 하고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그런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번이 먼저 하든 2번이 먼저 하든 동시에 하든 누가 먼저 되든 그 리시버퍼에 저장되는 것은 이와 같은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도 각 프로세스가 스캐터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는 모두 다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달라진다라면 all-to-all을 쓸 수가 없고요. 그때 쓰는 이제 all-to-all V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좀 가장 복잡한 형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0번이 6개, 1번이 6개, 2번이 6개인데, 이것이 각 프로세스가 이제 1개, 2개, 3개씩 이렇게 그 스캐터가 되는 형태의 통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런 패턴의 이제 그 통신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all-to-all V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리듀스 스캐터는요, 뭐 이름 그대로 리듀스 한 결과가 스캐터가 되는 뭐 그런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름은 루틴 이름은 스캐터입니다만 실제로 하는 일은 스캐터가 아니고 스캐터 V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0번, 1번, 2번 프로세스의 그 샌드 버퍼에 지금 이제 6개씩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세 개의 벡터를 더해 가지고 그 더한 결과를 이제 각 프로세스 리시버 버퍼 이렇게 이제 스캐터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리듀스 스캐터 루틴 하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이 연산을 썸을 썼다라면은 세 개의 벡터가 썸이 돼서 이와 같은 하나의 벡터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스캐터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 둘, 세 개로 갈라졌죠. 네. 그 표현은 그냥 스캐터입니다만 실제로 하는 일은 이렇게 스캐터 V처럼 각 프로세스에게 서로 다른 개수씩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서로 다른 개수만큼씩 보낼 수가 있으니까 같은 개수만큼씩 보낼 수도 있겠죠. 그 개수를 똑같이 지정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스캔입니다. 스캔은 리듀스와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를 씁니다. 스캔은 좀 특이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각 프로세스가 샌드 버퍼가 있는데 이 MPI 스캔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세스 순서대로요. 0번 프로세스는 샌드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자기 리시버 버퍼에 그냥 그대로 저장합니다. 1번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0번 프로세스의 샌드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통신을 해서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샌드 버퍼에 있는 데이터하고 연산을 행하고 그 연산의 결과를 리시버 버퍼에 저장합니다. 2번 프로세스는 0번, 1번 프로세스의 샌드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산을 행하고 자기의 샌드 버퍼에 있는 데이터하고 연산을 행하고 그 결과를 리시버 버퍼에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3번이 있다면 3번 같은 경우는 0번, 1번, 2번 프로세스의 샌드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3번 프로세스의 샌드 버퍼에 있는 데이터하고 연산을 행하고 그 결과를 3번 프로세스의 리시버 버퍼에 저장을 하게 되는 이런 패턴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MPI 스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